안녕하세요, 마입니다. 지난번에 전력과 전류 한번 했었죠. 전력과 전류. 그래서 전압은 안 바뀐다고 해서 전력과 전류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압과 전류 한번 해볼게요. 전압이 좀 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전압과 전류가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반비례라 그러잖아요.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작아진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뭔 소리냐? 그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거는 P는 VI 요거랑 I는 R분의 V 두 개만 좀 볼게요. 요거 보시면은 전압과 전류가 반비례죠.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작아지고. 근데 이거는 전류가 높아지면 전압도 높아져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이제 110V 콘센트 썼잖아요. 그래서 110V 콘센트에다가 이거 커피포트를 연결했어요. 110V 2kW짜리. 그러면은 전류가 얼마가 나옵니까? P는 VI죠. 계산을 해볼게요. P가 2000W죠. 2000 P. I는 P 나누기 V죠. 2000 나누기 V 220. 110 하면은 18A가 나와요. 이게 18A. 근데 이거를 이제 승합을 했어요. 우리가 그 220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220V짜리 커피포트를 꽂는 거예요. 제품이 완전 다른 제품이죠. 예. 그러면 몇 암페어가 흐르냐? 2000 나누기 220이죠. 9암페어가 흐르는 거예요. 예. 9암페어. 그러니까 이 콘센트에 이게 콘센트가 뭐 한 15암페어, 뭐 20암페어까지 견디죠. 차단기 하나가 20암페어니까 이거는 지금 요 차단기 하나가 이렇게 왔으면 하나밖에 못 꽂아요. 벌써 18암페어니까. 근데 이거는 여기다 콘센트를 더 써서 이렇게 하나를 더 따서 하나를 더 쓸 수 있는 거죠. 이 전류 하나, 이 선 하나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승합을 한 이유가 같은 선로로 전압을 높여서 쓰면 두 배의 용량을 쓸 수 있다는 게 이런 개념이죠. 만약에 이 110V였으면은 이 차단기에서 또 하나를 끌어와야 돼요. 한 선을 더. 그죠? 여기 18A 먹으니까 차단기가 20A까지니까 하나를 더 끌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존 콘센트에다가 그냥 바로 꽂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합을 한 거죠. 그래서 요게 P는 VI 이 개념이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110 전원이랑 220 전원이랑 이쪽이랑 이쪽이랑 뭐가 바뀌었냐? 뭐 선 그대로고 전압만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나? 바로 이 커피포트 제품이 바뀐 거예요. 이 제품이 사실 이것도 사실 이 안에 임피던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부하가 이 부하가 몇 ohm이냐 계산을 해보면 I는 R분의 V죠. 그럼 R은 V 나누기 I예요. V가 여기서 110이죠. 110 나누기 I가 18A. 그럼 요게 여기 안에 요게 6ohm이에요. 6ohm. 만약에 이게 110V짜리 커피포트다. 2kW짜리. 그럼 요 안에 저항이 6ohm이 있는 거예요. 그럼 220V는 몇 ohm이냐? 요게 R은 V 나누기 I라 그랬죠? V가 220 나누기 I가 9A죠. 하면 24ohm인 거예요, 이거는. 220V짜리는 24ohm이에요. 이 안에 저항이. 그래서 이 제품이 안에 이 임피던스도 다르고 이 임피던스에 가하는 전격 전압도 다른 거죠. 그래서 요게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220V니까.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떤 경우냐? 지금 우리 한국에서 222kW짜리 커피포트를 꽂아 썼어요. 그럼 요게 지금 9A라 그랬죠. 예. 근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110V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110V 일본에 가져가서 이걸 꽂았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몇 암페어가 흐를까요? 이게 전압이 낮아졌으니까 뭐 전류가 높아지나요? 아니죠. 그럴 땐 요걸 써야죠. 이게 220V에 2kW니까 이 내부가 24ohm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24옴짜리 커피포트를 꽂았어요. 그러면은 전류는 V 나누기 R이죠. 110 나누기 24를 해야죠. 110 나누기 24를 하면 4.5A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4.5. 한국 거를 가져가서 일본에다 꽂으면 똑같은 제품을요. 똑같은 제품 꽂으면 전류가 반으로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이 안 나는 거죠. 이게 안 끓어요. 한참 걸려요. 왜냐? 전류가 작으니까. 똑같은 제품에 전류가 작게 흐르니까 안 끓죠. 얼마나 작냐?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전기 소비가. 그거는 이제 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뭐 i제곱 r이죠. P는 i제곱 r. 그래서 4분의 1로 줄어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 바로 이거는 전력을 고정한 거예요. 전력을 고정했을 때는 전압과 전류가 반비례인데 이 저항이라는 건 이제 제품, 똑같은 제품을 했을 때는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걸 다 지우고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잠시 광고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이 철탑 한전에 철탑 이렇게 해서 막 세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철탑을 세는데 옛날에 이게 지금 154kV였어요. 154,000. 근데 지금 뭐 345, 765까지 올라가요. 이걸 왜 올렸냐? 똑같은 전선으로, 물론 전선이 765 전선은 약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죠. 하지만 두 개 세우는 것보단 싸겠죠. 그래서 전압을 올리면 그만큼 이 똑같은 케이블이라면 그만큼 전력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거죠. 즉 이쪽이죠, 이쪽. 바로 이거죠. 전류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하다는 것은 케이블 굵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케이블 굵기가 똑같을 경우에 전류가 같을 때는 전압을 올려주면 전력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철탑 승합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전압과 전력이 비례하는 거죠.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탑은 이쪽이에요. 그리고 Y델타를 한번 볼게요. Y델타는 이게 이 코일 자체가 380이라 그랬잖아요. 전력이 전격 전압이. 근데 여기다가 380을 가하지 않고 이거를 Y로 결선을 해서 여기다가 380을 가하면 이렇게 가면 여기다 380을 가면 여기 220을 가해지겠죠. 전격이 380인데 220을 가했어요. 전격 이 코일은 그대로인데 전압을 낮췄어요. 그럼 전류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전류가. 그래서 Y로 결선할 때는 전류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델타로 해서 전격 전압을 가하면 그러니까 전압이 380으로 올라가면 전류도 늘어나죠. 그 어떤 분이 이거 아니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높아진대요, 이게. Y 결선하면 전류가 이 Y 델타 기동은 그 개념은 아니고 이 개념을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385마력짜리 모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삼상 220짜리 5마력 모터예요. 마력수는 똑같죠. 마력수는 똑같다는 거는 이제 뭐 물을 푼다든가 뭘 돌린다든가 하는 능력은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게 전류가 더 작을까요? 이게 전압이 높으니까 이게 전류가 높겠구나. 이게 전압이 낮으니까 전류가 낮게 흐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고정한 거는 5마력이 같죠, 여기. 마력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죠. 그러니까 마력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용량이 같을 때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전류가 낮죠. 그래서 380V 모터를 쓰면 전류가 낮기 때문에 전선을 좀 가느다란 걸 쓸 수가 있어요. 220V는 380에 비해서 약간 두꺼운 케이블을 써야 되죠. 설명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전압과 전류는 어떤 것을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할 수도 있고 반비례할 수도 있다. 전력을 고정하면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고, 임피던스, 제품, 저항을 고정하면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